자, 바로 한번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개인적으로 핫픽스 키워드들이 제 심장을 뛰게 하는 주제들이 많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K배터리 수출 연평균 33% 성장 전망을 내놨습니다. 2차 전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과연 두 분의 전망은 어떨지 기대가 되고요. 자, SPG 사족보행 웨이러블 로봇 시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오늘 흐름 괜찮았죠? 자, 설탄 가격이 1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치고 갔습니다. 관련 섹터 유망 종목 한번 알아보겠고요. 자, 애플의 호실적. 오늘 우리 증시를 강하게 만들어줬던 애플인데 LG 이노텍과 BH가 강한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 성장 동력도나 우려감이 제기가 되었네요. 자, 이 중에 일단 우리 교보증권의 원탑 사영아 차장님 핫픽스는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역시 감각이 살아 있으시죠. 애플의 호실적 LG이노텍 BH. 자,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그 2주 전에 네. 또 저점에서 바닥을 잡아주셨단 말이에요. 네네. 오늘 좋은 흐름이 연기가 됐고 기다렸던 모멘텀이 등장을 했는데 네. 핫픽스를 뽑아주셨네요. 네, 맞아요. 네. 일단은 지금 지난주는 사실 저희가 휴일이었죠.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꼽았던 종목이고 다른 분들도 아마 좀 관심을 많이 가졌었던 그런 종목이 될 한 거예요. 분 계셨어요? 맞아요. 네, 일단은 지금 애플 쪽이 실적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애플의 가장 중요한 아이폰인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서비스 부문의 실적은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대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와 관련된 업체들 좀 납품 단가 인하라던가 이런 압박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1분기의 실적 악화 그리고 2분기까지도 이어질 실적의 조금 난항 이런 부분들이 이미 좀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하기 좀 부담이 없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지지난주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일단은 외국인들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오늘 첫 번째 장대 양봉인데 네. 바로 따라 붙는 전략 괜찮습니까? 아니면 실전 매매 전략은 네. 또 어떻게 대응하실까요? 그때 제가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바닥권 25만 원까지 매수가를 분할로 좀 드렸었던 맞아요. 것 같고요. 이제 돌파 과정에서 목표가를 드리긴 했는데 어떤 걸 확인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네. 121선의 돌파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이 400억 샀고요. 기관도 323억을 사면서 개인들 물량만 빠져나가고 거래량도 평소에 볼 수 없었던 55만 주가 나왔어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121선 한 번에 뚫기는 좀 모호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막혔는데 여기에서 그때 말씀드렸던 지점에서 매수를 못 하시고 지금 이제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일단 내일 장에서 121선의 돌파와 더불어서 뭐가 붙어야 되죠? 외국인들의 그리고 기관들의 지속적인 매수. 일단 강도는 갖춰졌어요. 네. 반전이 됐기 때문에 갖춰졌는데 여기에서 지속성 있게 수급이 붙어줄 수 있느냐. 그 부분을 확인하고 같이 들어가는 전략은 괜찮다. 아니면 여기 막혀서 수급이 일시적으로 이탈하면서 하락을 또는 저항으로 부딪힌다. 라고 했을 때는 제가 드렸던 전략이 유효하겠죠. 25만 원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BH보다는 LG 이노텍에 손을 들어주신 것 같고요. 네. 가장 이 중에 매력 포인트를 한 두 줄 정도 표현하더라면 LG 이노텍에 글쎄요. 일단은 뭐 가장 매력 포인트이자 지금은 그때도 가장 안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애플이 좋으면 이 업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주가 그동안에 이제 조금 지난 일이긴 하지만 주봉으로 봤을 때 LG노텍 주가 정말로 날아갔던 적이 있어요. 네. 작년 말부터 해서 많이 올라왔나 싶었는데 60 주선을 딱 지지받고 2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서 2배 뛰어버렸습니다. 단기간에요. 네.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게 이제 애플에 대한 의존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좋을 때는 LG노텍 최고다라고 하는데 애플 실적이 꺾이거나 조금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좋은 걸 딛고 애플의 실적이 다시 한번 좋아질 수 있는 단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무리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워낙에 이쪽에서 이제 점유율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보니까 이쪽이 하고 있는 게 광학 쪽입니다. 네. 예. 그렇다고 하면은 향후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LG노텍, 애플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XR, MR 이런 것들이 기기로 갔을 때 말씀드렸던 그냥 LED가 아니라 마이크로 OLED 이런 쪽들의 차세대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될 텐데 과연 그런 기술 개발 그리고 양산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곳들이 어디겠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답은 하나로 모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메타와 일명 마소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등 메타버스 관련 기기들이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한층 더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김태성 이사께서 잡아주신 핫픽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저 너무 궁금했어요. 설탕 가격 무려 11년 6개월 만에 최고치.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겁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설탕 가격이 급등하나요? 일단 이 설탕 관련주들이 지금 네. 달달한 수익을 또 챙겨오고 있는데 네. 일단 가장 주요한 포인트는 공급이 조금 부족해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많은 공급량을 또 기록하고 있는 중국이라든지 이러한 나라에서 지금 설탕을 많이 생산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의 상승 이게 이제 가장 주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이 테마의 힘을 가장 강하게 지금 받고 있는 기업은 대한제당을 저는 1순위로 좀 꼽아보고 싶어요. 네. 일단 대한제당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곡물 사료 그리고 설탕 정제 관련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자, 곡물 사료는 최근에 나라마다 지금 우크라이나라든지 러시아 이러한 좀 불편한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또 관련 테마주를 엮인 상황에서 또 설탕 가격까지 지금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대한제당이야말로 5월달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4월 후반부부터 5월달 들어오면서 지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또 이제 관련주로서 대체제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아마 마트 가서 이제 보시면 주식은 역시 생활 밀착형으로 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마트 가서 보면 음료수들이 요새 제로 슈가라는 단어를 다 붙어서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콜라도 그렇고 사이다도 그렇고 뭐 대다수의 음료가 다 제로 슈가라는 이 타이틀을 갈고 나오는데 네. 대체 감미료를 또 생산하는 삼양사 같은 기업들이 아. 오늘 또 상한가를 간 이유도 이쪽에서 우리가 꼭 찾아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흐름은 아무래도 이제 공급 이슈이기 때문에 공급망이 안정화될 때까지 조금은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자 제가 길다 그래서 그런 이 상승세가 내일도 상한가, 내일 모레도 상한가 이것은 절대 아니고요. 일단 수급적인 논리로 인해서 내일이라든지 내일 모레 잠시 좀 쉬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여전히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되기에 저는 조정시에 꼭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대한제당은 설탕을 정제하는 직접적으로 거죠. 관련이 네. 있는데 공급 부족으로. 그렇죠. 삼양사는 제로 콜라 이슈로 대체제. 감미료, 네. 대체제로. 네. 양 시장의 각각 다른 반대편에서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대체제로 하면 사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익숙한 건 사카린일 거예요. 사카린. 네, 보락이라고 하는 기업이 또 오늘 움직인 것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요즘 시장에서는 사카린보다는 아무래도 이 제로슈가에 들어가는 이 결정 제품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삼양사가 조금 더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들 삼양사 상한가, 대한제당 상한가 들어갔다라는 거 내일부터 흐름을 좀 체크를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좀 간단하게 좀 답변을 좀 요청드립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긋지긋해요. 지금 뭐 흑해 곡물 협정 중단 위기. 그렇죠. 이 참가자들 간에 또 주먹 다짐이 또 벌어졌고 네. 또 전쟁이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저도 그 주먹다짐하는 영상을 보고 웃기려고 좀 돌아다니는 쇼츠 영상인 줄 알았는데 네. 실제 영상이더라고요. 일단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서로 지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이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진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러시아는 원하는 게 딱 하나일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위프트에 대해서 해제를 원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 사실 하루아침에 뭔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이슈가 아닌 만큼 저는 이 뉴스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 목요일날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변동성이 굉장히 큰 섹터인 만큼 상승 시에 트레이딩보다는 조정을 차라리 기다리시는 게 지금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입장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뽑아주신 핫픽스 흑해 곡물 협정 관련해서는 한일 사료와
팜 스토리가 또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뽑아주신 핫팩스들이 너무 찰지고 재미진 주식 트레이더 입장에서 정말 기대가 되는 움직임이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면서 우리 이제 주전부리로 시작을 해봐야겠죠. 잠시 뒤에 뵐게요. 이로운 경제 채널 EBC